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 그리고 6시간 만에 해제 이후에 국정이 그리고 정국이 매우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비상대기하면서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맡고 계신 김병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도 국회에 계실 것 같은데요. 비상대기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 선포 이후에 모든 것이 지금 매우 불안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안 위주로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계엄 일으킨 핵심 4인방, 육사 4인방에 대한 그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충암파 라인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어 보이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전체 군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4명이 이번 쿠데타, 친위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다, 동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번에 계엄에 참가했던 핵심이 사실은 3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고요. 네. 그다음 계엄사령관을 한 육군총장, 그다음 네. 김용현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라인이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12월 3일 날 작전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제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일각에서는 조금 어설펐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작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난입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서 전반적으로 진행됐던 이 작전 전체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몇 명만 이렇게 비밀리에 사전에 좀 알았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계엄군으로 투입된 장병들에게는 늦게 알려졌을 거예요. 계엄이 발표된 이후에.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왕좌왕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조차도 예. 또 참석한 지휘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예. 어쩔 수 없이 명령이니까 따르기는 하는데 예. 이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나중에 감옥에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소극적으로 작전을 한 거죠. 적극적인 작전을 했으면은 소방사령관, 사령부나 특전사 정예요원들인데 작전을 성공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임했던 거죠. 예를 들면 장갑차가 와도 에워쌌을 때 그게 대응도 하지 않고 네. 또 보좌진들이 문을 막아쳤을 때 예. 돌파하려고 하다가 신체적인 접촉이니까 뒤로 물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결의되자마자 이제 국회 안에 있던 계엄군들은 울타리 밖으로 철수를 시키고 이런 모습에서 대단히 어쩔 수 없이 임했 것 같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왕좌왕하고 뭐 이런 측면을 보자면 실제로 전체가 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한 몇몇이 소수의 규모로 일으킨 일종의 친위 쿠데타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계엄이라는 성격 자체는 네. 성공하려면 원래 극도의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지 않으면은 계엄이 선포돼서 추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도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소수에게 공유가 되고 전방에 있는 군단장이나 또는 다른 군 포스타급하고는 공유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이런 제보들이 많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 극소수로해서 하는데 아마 계획 속에는 오늘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단계별 계획을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비상계엄이면은 정부 행정부서와 사법부를 군이 장악을 해서 예. 거기 통제하고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두 개만 포커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 국회하고 예. 1단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예. 실제 병력이 투입된 데가 두 군데니까요. 예. 그게 이제 성공하고 나면은 비상계엄이 장기화 될 거 아닙니까? 예. 국회를 무력화시켰으니까 네네. 비상계엄 해제가 되지 않으면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비상계엄이 장기화되면은 2단계로 이제 다른 병력들을 투입을 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할 그런 심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예. 좌절이 천만다행으로 돼서 예. 그 6시간 만에 끝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1단계로는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2단계로는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통상으로는 이제 계엄이 발동되면 언론을 먼저 장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그거가 지금 의문이라서 국방에서 그걸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명태균 사건 게이트로 인해서 온통 여러 가지 선거 개입에 예. 국민의힘 여러 뿐만 아니라 대통령 그다음 뭐 김건희 여러 사람이 개입이 돼 있다는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것들 실제 거기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거기 갔다는 거 지금 하잖아. 에워싸고 거기를 통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엄 포고령이 밤 11시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10시 28분, 20분경에 이제 발표를 하고 11시 기점으로 포고령이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한 건 11시 40분이 넘은 시각이었는데 그렇게 늦어진 것은 헬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헬기가 용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군의 허락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정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헬기가 굳이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헬기로가 비행 금지 구역 외 밖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이 실제 한강 남단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 지역으로 헬기가 왔을 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늦은 이유는 계엄을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비상을 걸어서 출동 병력들이 이제 출동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입이 좀 늦어진 거죠. 그것이 사실은 천만다행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150명 이상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만약 계엄군이 조기에 투입이 됐으면은 아마 15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와서 해제 결의안도 무산됐을 확률이 많죠.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 계엄에 대한 경고 사이렌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민들께 알려주셨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4인방도 그렇지만 김용현 장관의 소위 이제 공간 모임으로 알려져 있던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암파, 그러니까 군 안의 충암파가 이 사건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충암파가 핵심이죠. 충암파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건의를 국방부 장관
김용현 충암고 출신이 한 거고 네. 한 걸로 지금 본인이 자인했잖아요. 예. 그리고 결심은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충암파인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결심하는 대통령 충암고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행 주체인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충암고고 네. 나머지 이제 그 사실 경호처장 시절에 그 비밀 회동을 한 예. 주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이미 그때부터 자주 모여서 이러한 사항을 예. 염두에 두고 친위 세력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많이 그런 걸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경호처장 관저에 비밀 회동 3사령관이 한 거 했을 때 네.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우리를 공격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충암파 플러스 이제 친위 세력을 구축했다고 보여지죠. 예. 그 당시 참가했던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이 이번에 그대로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이거든요. 예.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예. 예. 그 707 부대가 움직였다. 이 707 부대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부대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707 부대는 사실은 특전사 중에서도 가장 정해야 된 부대입니다. 잘 훈련된 부대인데 예. 대테러 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테러 같은 게 발생되면은 네. 바로 그 부대가 투입이 돼서 테러를 진압하고 예. 합니다. 예. 그랬다 보니까 고도의 그런 훈련을 하고 훈련 수준이 아주 높은 부대거든요. 예. 그런 부대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 본회의장 침투해서 점령하고 하는 데는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부대인데 네. 아마 그 부대의 그 부대원들도 여기에 계엄에 대해서는 속으로 석연찮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전하는 형태들을 보면은 어슬렁거리고 네. 실제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예. 또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예.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그제 국회 국방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의원님 주로 어떤 쟁점들을 위주로 질의할 계획이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엄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네. 그리고 대통령이 왜 결심을 했고 예. 또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 것인지 예. 가장 키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왜 그 중앙선관위하고 국회만 이렇게 1단계로 한 것인지 네. 법을 위반해 가면서 국회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 일부를 또 체포하겠다는 체포조도 운용했다 하고 네. 그리고 계엄군 자체 실탄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도 네.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은 왜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인 육군총장도 위협한데 거부를 못했는지 네.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2차 계엄 시도가 또 있겠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민의힘 심야 의총 과정에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좀 불안과 우려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점은 좀 2차 계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떤 거든지 자행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실제 예. 제가 최초로 작년 8월 올 8월이죠. 계엄할 수 있다라고 네. 김용현 장관이 장관 지명됐을 때 문제 제기했을 때 황당하다. 예담이다. 지금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엄이 가능하냐. 네. 그렇게 다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이죠. 지금 상황에서 계엄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 비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걸든지 할 수 있는 예.
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의 버튼도 누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의원님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오늘 그 국회 김용현 장관 출석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못 나올 겁니다. 아마 어제 공공식으로 국방부 김용현 장관을 면직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8시 반에 신임 국방부 장관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최병혁 대장을 임명을 했네요. 예, 최병혁. 이분은 어떤? 그래서 예. 아마 그것은 오늘 국방위에는 못 나오는 거죠. 면직이 됐으니까. 아, 원래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누구를 아마, 상대로 이 문제를 따져야 됩니까? 김용현 장관이 불출석하면? 네, 따져야죠. 사실은 가장 이 사건의 비상계엄의 키면은 김용현 그러니까요. 이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국방이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방에 가면 이게 또 커질 거 아닙니까? 하살은 대통령한테 갈 걸로 보이고요. 그냥 계엄 내란죄를 범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밤사이에 정강석화 같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이 나는 잘못이 없다 계엄은 야당의 경고만 하려고 했던 거고 체포조 문제는 포고령 위반이었으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어제 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거죠. 국정 운영이나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이 애들 장난입니까? 경고성으로 이런 걸 하게. 그리고 또 이것을 야당 탓을 하고요. 지금 6시간 비상계엄 기간 동안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국회의원들은 체포될까봐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고 국격이 떨어지고 세계의 비웃음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과는 못하고 잦은 사퇴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야당 탓하고 그다음에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처럼 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실제 어린애한테 권총을 준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윤 대통령은 실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사퇴시키고 빨리 탄핵시키는 것만이 답이다. 그대로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